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어라운드 허브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허라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떨 때 어떤 멘트를 쳐야 하는지 이제 그러한 멘트 구조를 좀 고민해 보고 있는데, 제가 매일 업로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날씨 같은 매일매일 소개해 드리면 좋을 만한 소식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알려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역시 정보 소개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처음 다룰 주제는 망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 사용료는 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런 사용료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제공업체, 통신사 3사마다 망 사용료를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요. KT는 접속료라고 부르고요. SK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라고 부르고, LG U+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료라고 부릅니다. 영국 IT 관련 시장 조사 업체인 텔레지오그래피에 따르면 한국의 망 사용료는 평균적으로 1Mbps당 9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시아 국가 평균 비용인 23달러보다는 저렴하지만 유럽은 2달러, 미국은 1달러인 것을 보면 비교적 비싼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해외에 유명한 그런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ISP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통신사를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통신사 인터넷망 사용료는 유럽보다 15배 정도 비싸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망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정액제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이 이야기가 부각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의 소송 싸움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21년 6월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1심에서 패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지방지법 민사 20부는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가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에 비용을 지불할 게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거였고요. 여기서 법원은 계약을 할지 말지는 두 회사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원이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이 법원에서는 지켜주지 않은 것이죠. 넷플릭스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규모의 컨텐츠 사업자인데요. 이런 컨텐츠 사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가운데 비교적 그런 업체, 대규모 업체들보다는 트래픽이 적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는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서 역차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항소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K 브로드밴드 말고도 KT나 LG U+ 등의 다른 통신사와도 동일한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이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아마 국내 서비스에서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이 비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붙여보면 양쪽 모두가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한때 대기업들의 DMZ 네트워크를 좀 운영을 해줬는데, 모든 업체가 인터넷 사용료라는 것을 지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망 사용료랑 똑같은 건데 저희는 이제 회선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넷플릭스라고 이 구조, 이 시스템적인 구조에서 예외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넷플릭스 쪽에서 생각했을 때, 저도 이런 업무를 시작을 했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문제인 거죠.
특히 동영상이라는 것은 대규모 트래픽을 사용하는 그러한 서비스인데 이제 그러한 서비스 업체라면 더욱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선을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가 좀 부가적으로 붙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회선 사용만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사실 깔아둔 인터넷 회선 유지보수 측면으로만 봐도 좀 비싸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사실 뭐 제 생각이니까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통신사, 뭐 SK라든가 KT, LG U+, 이런 통신사 업체들은 이제 캐시카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캐시카우가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특정 회사의 그런 포지셔닝을 했을 때 이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아니면은 뭐 수익이 많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캐시카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투자가 모두 마친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이미 구축해 놓은 인프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들을 캐시카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통신사들은 보통 캐시카우에 빗대죠. 그러니까 이미 회선 다 깔았고, 여기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이제 모으면서 이걸로 비용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뭐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수 있고, 제 생각을 더 붙이기에는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무튼 이러한 망 사용료에 대한 사례와 이야기를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캐시 버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캐시 버닝, 돈을 태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막대한 현금을 들여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를 또 찾아보니까 넷플릭스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넷플릭스는 이제 또 캐시버닝 전략을 쓰면서 자체 컨텐츠 제작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자체 컨텐츠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는데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이 분야 내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실제로 2018년에 넷플릭스에서는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정도를 제작 예산으로 쓰고 있고 연간 1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70%를 또 제작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이 캐시버닝이라는 이 전략을 많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마케팅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들죠. 앞으로의 시장 파일을 점유하면서 발생할 이익,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런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꼭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시버닝 전략은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또 쿠팡이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뒷배가 든든했잖아요.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이제 자금을 대주는 업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파일을 늘려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자본들을 떠나서 이 전략만 봤을 때 해당 시장을 크게 점유하겠다고 진행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업체가 독과점 업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소비자한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캐시버닝 전략을 사용하면서 그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쿠폰도 뿌리고 이것저것 혜택도 많이 주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시장을 점령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수확처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비용도 올라가고 경쟁사도 없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머릿속에 살짝 떠오르는 업체들이 있지 않나요? 음식 배달하면 떠오르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이런 업체들. 예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는 쿠폰도 많이 뿌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서열 정리가 되었는지 혜택이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제는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쿠팡, 현재 여러 대기업들과 경쟁 중인데 물류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의 몇 배가 되는 개수의 물류센터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략들이 캐시버닝이라는 전략이고요.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허라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두 가지 주제를 다루면 약 10분 정도 시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미숙하고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지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 단계니까 어떤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피드백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어허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